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필명 두꺼비 세무사를 쓰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부동산 경매랑 공매할 때 법인이 낫냐 개인이 낫냐 이거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요즘 제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매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바로 말씀드리면, 자, 주택은 개인으로 하세요. 근데 법인으로는 비주거용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세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이 세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간단합니다. 취득할 때부터 세금, 그 다음에 보유할 때부터 세금, 그 다음에 팔 때 세금이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중과세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과세라는 아주 과도한 세금의 적용 때문에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이제 갈래가 당연히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개인으로 다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법인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말씀드려요. 그냥 두 개 다 같이 요즘은 당연히 운영하는 게 당연히 노하우입니다. 당연히. 왜냐, 이 분산을 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요. 여기 자산과 여기 자산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그 운영의 묘를 배워야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은 언제까지 중과세가 안 되죠? 취득할 때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는 뭐 주택 같은 경우에 1%에서 3% 그 정도 내외죠. 매매 가액에 따라서 그 다음에 농특세나 뭐 이런 게 추가되긴 하겠지만, 근데 조정대상 지역내는 2주택부터 8%, 그 다음에 3주택부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택수에 대한 조정을 좀 해야 되겠어요. 밸런싱을 좀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3주택부터 8%, 4주택부터 12%의 아주 고율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1%만 내도 되는 아주 낮은 취득세의 물건을 지금 취득하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주택수가 많아서 12%대의 적용을 받게 되면은 이미 시작할 때부터 수익률을 10% 이상 더 벌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으로 아주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득세를 낸다라고 내가 돈이 있어서 내겠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막 실거주한다거나 미래 가치가 아주 높아진다 그러면 상관이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익률 10%를 더 벌어야 된다는 건 아주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익률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취득할 때 그 매매 자금의 10%를 내는 거니까 내가 생각한 에쿼티 대비 수익률하고는 더 큰 차이가 펼쳐질 수도 있겠죠. 이런 점들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럼 법인으로 왜 주택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간단하죠. 법인으로 취득하면 바로 처음부터 12%, 그 다음에 84제곱미터 이상이면 13%, 정확하게는 12.4%,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13.4%의 아주 고율의 단일세율을 법인은 바로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무모한 짓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취득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겠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아주 고율의 취득세를 내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권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개인의 주택수가 몇 채인지에 따라서 개인으로 주택을 투자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주택 부분으로 나가서 이제 보유를 할 때죠. 개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핵심입니다. 보유할 때 그럼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율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일반 세율과 그 다음에 중과 세율로 나눠지죠. 그래서 3주택자이면서 공시지가 합계가 12억 원 초과일 때 개인은 중과세율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누진세율이죠. 거의 7단계 정도 나눠져 있는데 아주 낮은 세율들을 촘촘하게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 주택을 그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당연히 아실 거예요. 가장 개인의 중과세율 가장 높은 그 세율 구간이 있어요. 가장 고율의 세율 구간을 2.7%와 5%인데 그 세율을 바로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몇 천만 원씩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알고 접근을 해야지 당연히 법인으로 주택을 이 경매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개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공제가 있죠. 기본 공제 9억 원이죠 지금은.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억 원의 공제를 받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그 공제가 1원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법인의 보유할 때 매년 내야 되는 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내야 되는 그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차이가 이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처분으로 넘어갑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경매 취득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죠. 그러면 어떤 게 핵심이죠? 주택의 그 양도소득세 핵심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요. 아니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 거죠. 이런 비과세 플래닝을 당연히 짤 수 있게끔 시점 조율을 한 다음에 경매로 낙찰받고 뭐 종전주택을 판다거나 아니면 경매로 낙찰받은 다음에 그 주택을 비과세 받아서 파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12억 원까지의 그 양도가액, 내가 판 매도가액에서 12억 원까지가 이하일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세금은 당연히 0원이 되죠. 아주 세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비과세 요건을 무조건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투자할 때 당연히 알고 가셔야 돼요. 비과세 요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거주자 1세대가 그러니까 세대 구성원의 주택수를 꼭 따져보셔야 돼요. 나의 주택수만 따지는 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의 주택수, 같이 사는 자녀의 주택수까지 같이 따져서 1주택이다 라고 하면 그 1주택자가 2년 보유 요건을 지킨 다음에 양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그 취득 시점에 거기가 조정대상 지역이었다. 그러면은 2년 그 기간 중에서 보유한 기간 중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추가로 충족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간단하게라도 무조건 숙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어디죠? 지금 23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9월 말 기준에는 이 조정대상 지역이 4군데죠. 강남 3구랑 그 다음에 용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경매에 물건을 낙찰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당연히 거주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법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법인에서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극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세금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앞에서 냈었던 취득세나 보유세를 내더라도 감당할 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법인세로 내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법인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은 우선은 법인세로 다 내야 돼요. 물론 그 법인세가 누구보다 낮죠. 종합소득세는 6, 15, 24, 35, 38, 40, 42, 45 이 양도 차익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센 편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세율이 낮은 편이잖아요. 2억 원의 그 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9%, 그 다음에 2억에서 200억 원까지는 19%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낮으니까 이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우선 없다는 점과 세금을 우선 무조건 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죠?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을 한 번 더 내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인이 투기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요건이 이제 이 적용이 안 받는 요건이 아닌 이상에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투기성 자산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버금가는 이제 세금, 법인세를 하나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 20%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 번 더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세금을 한 번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개인의 양도소득세에 비할 바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거의 유사하게 내야 돼요. 그럼 취득 보유 처분마다 세금들을 그렇게 내버리면 법인으로는 수익이 창출되는 게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안 나는 게 다행이죠. 오히려 종부세 때문에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택을 경매를 할 때 법인으로 경매라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하다못해 하더라도 무조건 개인으로 하십시오. 그 개인도 주택수가 많으면 고민을 해보십시오. 본인이 지금 이 주택수가 이미 많다라고 하면은 자녀를 세대 분리시킨 다음에 자녀가 한번 경매를 해보는 건 어떤가 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경제적 교육을 알려준다거나 이런 식의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조금 더 개인과 법인이 주택을 투자할 때 있어서의 관점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개인과 법인 간에 비주거용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